경제신문 읽어줘 25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부동산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에 호가 깎아도 집 산다는 문의 없어. 초강력 대출 규제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주말부터 거래 문의 뚝. 서울 25개구 중 18개구 사정권. 5천만원 깎아도 매수자 없어. 거래 공백, 집값 조정 이어질 듯. 자금 부족한 수요자들 비상. 정책 발표날 가계약자 몰리기도. 일요일 29일 아침부터 호가를 낮춰서라도 매수자를 찾아달라고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13억 원에 내놓은 물건을 전날 5천만 원에 낮추겠다고 했는데도 매수자가 없어 더 내리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627 부동산 대책을 지난 27일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28일부터 곧바로 대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발표 당일 계약서를 쓰려는 문의가 빗발쳤지만 주말부터는 거래가 뚝 끊겼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18개구의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 급등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는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지고 집값이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주택 매수에 필요한 현금 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14억 6천만 원과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의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적용해 대출액을 분석해 본 결과다. 전세 시장도 대출 규제 여파를 비켜가지 못할 전망이다. 전세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세입자의 자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갭투자가 힘들어요. 갭투자가 신규로 들어가는 갭투자가 힘들 거고, 왜냐하면 갭투자를 했었을 때 그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대신에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끼고 그때는 갭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대출 규제 첫 주 강남 3구 마용순 급등세 한풀 꺾여. 서울 0.4% 상승 22주째 상승. 분당 1.17% 뛰어 7년 만에 최대. 과천도 개발 기대로 집값 급등. 서초구 전셋값은 하락 추세. 메이플자이 호가 1억 떨어져.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 전망. 이번 주 서울 강남권과 마하용성 등 한강벨트 집값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초강도 대출 규제에 나선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과천시는 개발 기대 등으로 집값이 크게 뛰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정부 대출 규제 발표 후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분위기다. 현금 부자가 많은 강남권보다 한강벨트 지역의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개업소에서는 최근 매수 문의가 뚝 끊기고 호가를 일부 낮추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규제해 매매 계약이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2.19%에 이어 올 들어 0.95% 올랐다. 수도권 대출 규제로 갭투자 등이 어려워지고 서울은 앞으로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 전셋값은 지속해서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지의 부동산 114 리서치 랩장은 올해 하반기 전세 시장은 많이 불안할 것이라며 매수 포기자가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돼 수요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겠네. 전세가율이 점점 올라가겠네요. 다음 장중 경제금융 주식. 장중 연고점 돌파한 코스피. 증시 과열 아니야. 연내 3,700 갈 것. 눈높이 올리는 증권사들. 야. 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 하나 SK 등 지주사 주가 급등. 부양책 기대감에 내수주 강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새 혜택된 4천까지는 무리 없이 도달. 거래액 신용융자 4년 전보다 낮아. 증권가 한국 증시 재평가 시작.
7월 4일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법 그게 통과가 됐어요. 상법 개정안. 하지만 좀 아쉬웠던 게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뭐 따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상법을 더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100선을 탈환하며 연고점을 돌파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었지만 상법 개정과 경기 부양 등 새 정부 정책 기대를 재차 반영하며 상승 추세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증권사들은 하반기 지수 전망치를 3,700 이상으로 올려잡는 등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주 내수주가 상승 이끌어 하나 15%, SK 9%, 롯데지주, LS 지주사 주가가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넘어서며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과열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유동성으로 월간 상승률이 14.3%를 기록한 2020년 11월 유가증권 시장의 총 거래 대금은 320조 원 수준이었다. 13.86% 오른 지난달 거래 대금은 289조 원으로 당시에 못 미친다. 하반기 전망치를 3,400으로 올린 삼성증권도 한국 주식시장이 재평가되기 시작했다며 일본 수준의 PBR을 코스피 지수에 적용하면 목표가 3,800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정책이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엔 지수가 3,600까지 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연내 기준금리 낮출 것, 채권형 펀드에 뭉칫돈 몰렸다. 금리 인하론의 머니무브, 채권형 설정액 한 달 새 2.4조 상승. 금리 낮아지면 시세 차익 기대, 자산과 안전자산 수요도 영향. 채권형 ETF에도 수천억 유입, 전문가들 장기물 선제 매수할 만. 국내 채권형 펀드에 뭉칫돈이 흘러들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안전자산을 찾는 전문가, 자산가들의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연내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도 연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채권형 펀드로의 머니무브를 부채질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해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등하자 차익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고정이자를 챙기려는 수요가 일부 채권 시장으로 흘러드는 모습이다.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서도 채권형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ETF 가운데 절반이 채권형이다. 최근 단기 상승한 장기물을 매수할 적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장기 채권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장기채 가격이 더 크게 올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음. 돈 빠지는 인도 베트남 펀드. 아직은 팔 때 아니다. PER 20배 고평가 우려 커지자 인도 펀드 석 달 새 12.5억 순유출. 코스피 강세에 국내로 머니무브. 베트남 증시 3년 내 최고치. 인도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카드 있어. 저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인도 베트남 펀드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당연히 플러스 수익률이에요. 국내 투자자들이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국 펀드에서 돈을 빼고 있다. 국내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자 신흥국 증시 자금을 국내 주식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3월 FM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인도와 베트남 등 증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베트남 펀드에선 같은 기간 428억 원이 유출됐다. 반면 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 투자금이 유입됐다. 미국 펀드에는 최근 들어 약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지만 지난 3월간 총 2조 910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힘을 입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인도와 베트남 증시의 최근 상승 흐름이 국내 투자자의 추가 이익 실현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한다. 두 나라는 미국 정부와의 상호 관세 협상에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왔다. 베트남 최근 2일 트럼프랑 상호 관세율 기존 46%에서 20%로 조정한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근데 이것도 높은 거예요. 이전에는 한 3에서 6%였는데 20% 상승한 거니까. 법을 뭐 싹 다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 그 집안을 위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데 베트남에. 이 밖에 인도 정부는 금리나 재정 지출 확대,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우호적으로 마무리되면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경제와 증시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